중국 외교장관 통화 얘기를 좀 하시죠. 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어제 왕이 중국 외교부 장관 50분 정도 통화를 하고 북핵 문제 등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조태열 장관은 지난달 10일에 취임했는데요. 장관으로 임명된 다음 날 미국 국무장관, 또 일본 외무상, 호주 외교장관, 베트남 외교장관 등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외교부 장관은 취임한 지 27일 만에 첫 통화입니다. 아, 중국 외교장관. 개체피 당한 겁니다. 어, 개체피 당한 거예요. 그렇죠. 네. 중국의 입장에서는 죄송합니다. 말씀하십시오. 네. 아니요. 중국을 사실은 중국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인데 이게 왜 며칠 만에라는 게 왜 헤드라인에 나오냐면은 그 중요도를 볼 수 있는 바로미터거든요. 네. 우리도 중국이 중요하고 중국도 우리가 중요해야 돼요. 중국도 우리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중국이 우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말씀하셨듯이 독립변수가 아니고 종속변수니까. 이거는 여러 가지 북핵 문제 해결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경제적인 문제까지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에 중국 같은 나라들은 이게 어떤 게 영향을 미치냐면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중국에서 경제계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시그널을 받아들여요. 한국하고는 제대로 안 하는 게 좋겠구나. 그렇죠. 라고 하는 시그널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 뭐 대중국 외교가, 대중국 무역이 잘 되겠습니까? 무역 적자가 계속 쌓이겠죠. 그래서 외교가 경제고요. 예. 특히나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에서는 정말 외교를 잘해야 됩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는 외교를 정말 잘해야 됩니다. 이거 우리 지금까지 사실 모든 사람들이 상식처럼 우리 기조였어. 이 기조가 보수 정부여도 사실 그게 크게 바뀌지 않았는데 네. 지금 윤 정권이 하는 짓거리 보면은 저는 우리나라 산유국인 것 같아요. 네. 어디선가 돈이 그냥 펑펑펑펑 나와가지고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저기 다 퍼준다고 약속을 했어. 네. 그래서 도대체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돈이 있나? 돈이 어디서 나서 그걸 다 퍼준다는 거지? 아니 뭐 검찰 권력 가지고 있으니까 쟤네들이 떠들면 그냥 바로 또 쳐버리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국민이 하나도 더럽지도 않고 뭐 제대로 하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 천착해야 되고 그런 사람이 꼭 필요하고 민주당에 그런 게 다시 한번 느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니 토토님이 클린스만을 욕할 게 아니고 축협을 욕을 해야지. 축협 욕 이미 충분히 했어요. 저희 이미 충분히 했습니다. 네. 근데 이 기사를 보면서 저는 저 스스로 생각했어요. 대한민국에 외교 장관이 있긴 있었구나. 나는 없는 줄 알았는데 있었구나. 그 사람이 조태열이구나. 대관등님 나중에 의원 배지 달고도 그렇게 약간 깐족대 주시면 안 돼요. 저는 이 기사에서 가장 놀란 건 장관이 있었구나. 있었어 우리 외교부 장관이 있었어요. 이 정부에도 장관은 있구나. 진짜 오늘 또 한 번 느낍니다. 우리 대관등님 꼭 그 의원 배지 달아가지고 한동훈 옆에서 네. 같이 깐족되게 만들어주세요. 아까 사면 기사를 보면서도 또 한 번 놀랐어요. 사면? 네.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은 아직도 없구나. 그러네요. 한동훈 나가고 난 다음에 아예 찾지도 않는구나. 사면을 발표를 장관이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직무대행이에요. 아직도 없구나. 두 가지에 깜짝 놀랐어요, 오늘. 나랑 엉망인데. 예, 정말. 저렇게 깐족되면 상대편에서 짜증나게 빨리 붙여주고 싶어. 진짜 붙여주고 싶다. 일단 183으로 키를 한번 눌러주고, 예. 깐족으로 한번 붙여보고 싶다. 예. 네. 아니, 좀, 진짜 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지금 저도 대한민국 법무장관이 없다는 사실 우리가 깜빡 잊고 있었어요. 네. 그냥 그렇죠.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이 정부 아래에 장관들이 있다는 생각 자체를 그러니까. 안 하고 살고 아까 있어요. 제가 얘기했던 네. 완전히 비정상을 그냥 너무나 너무 정말 당연하게. 잘못됐다고 해서 그러네요. 지적을 해야 되는데 네. 너무나 그게 일상이 돼버리니까 우리도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일상이 됐어요. 비정상적인 네, 진짜. 상황이. 이게 계속
이러면 안 되는데. 다들 기대가 크세요. 일단 키부터 재고 한쪽이 되게 볼만하게 일어나야 돼요. 진짜 보여줄 필요 있어. 183 정도 되면 사실 요 딱 그 핏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봐도 안호한테서는 나오지 않는 핏이다. 네. 지금 다들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약속 잊지 마시고. 예, 상식이 없는 정권이라고 슬픈 현실이라고 웃지만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저희가 막 이렇게 저희는 알잖아요. 아는데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저는 언론한테 뭐 우리 편을 들어달라는 것도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지들이 말하는 기계적 중립만 지켜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그것만 해도 그냥 그걸 보는 사람들이 알아서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구 편을 안 들어줘도.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찾아들어서 진실이 뭔지를 다 알고 있지만 이 찍들은 자기들의 진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만의 진실. 네. 우리가 봤을 때는 허위인데 자기네들만의 카톡으로 도는 그 진실에 언론이 마치 이렇게 얹어주는 느낌? 도움을 주다 보니까 너무 그러니까 답답한 게 있는 거죠. 우리끼리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게 과연 찻잔 속의 태풍 같은 느낌이지 않을까. 그래도 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우리는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늘 느꼈어요. 우리는 정말 설명을 많이 해야 되는구나.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구나. 설득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맞아. 네. 찌우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찌우가 예전에 저희 이 송작가 TV에 합류하기 전에 본인 잘 모를 때, 관심 없고 모를 때 저한테 네. 맨날 그랬어요. 선배님을 우리 아빠한테 데려가고 싶다고. 스피커로 좀. 선배님 제가 말을 못하겠어요. 근데 선배님은 잘 아시니까 우리 아빠한테 말 좀 해줘 이랬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본인이 말을 할 수 있는 수준 되지 않아요? 저희 아빠한테는 아직 말을 못하고요. 아시잖아요. 그분들하고 소통이 잘 안 된다는 거. 그분 속에 아버지가 네. 들어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남편이 있으니까 네. 잘 몰라서 설명을 해주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는 다른 때는 말이 없는데 꼭 정치 얘기하면 말이 많아서.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설득하려면 논리적으로 말을 계속 해줘야 되니까. 그러면은 네. 그렇게 말을 하면은 알아듣기는 해요? 다행히 예. 희망이 보여요. 희망이 뭐야? 아시가 이런 소리. 아시가. 정치 어렵죠. 어려워요. 왜냐하면 양당의 지지자들의 이 기본 지지자들의 성향 자체가 역사적으로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본인들의 판단을 가지고 지지하는 민주당의 지지자가 있는 반면에 국힘의 지지자들의 역사적 여론을 쭉 보면 딱 세 단어로 정리가 돼버리잖아요. 빨갱이, 종북, 운동권. 이 사람들은 이 세 가지 단어로 모든 걸 판단하는 사람들이에요. 빨갱이로 딱 낙인 찍어가지고 저 사람 나쁜 사람으로 계속 몰아오는 걸 한 30년 했어요. 그러다가 종북으로 몰아요. 이제 잘 안 됐어요. 이제는 계속 레파토리를 또 다시 가져오죠. 한동훈이 다시 가져왔지 않습니까? 운동권으로. 그러니까 한동훈이 지금 말하는 운동권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저들의 40년대, 50년대부터 계속했던 이 빨갱이 이로 해서 사람을 낙인 찍고 이성을 마비시키고 그리고 사람을 완전히 갈라치게 하고 하는 그 잘못된 그들의 정치 역사를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고 운동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역사적으로도 역할을 했던 건데 지난 총선에서도 저들은 계속 운동권이라는 단어를 계속 썼습니다. 이번만 쓴 게 아니고요. 그래서 빨갱이라는 용어를 30년, 40년을 썼듯이 운동권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계속 장사를 해 먹을 겁니다. 선거 때마다. 빨갱이라고 얘기하기 못하니까 운동권으로 바꾼 거야. 그렇죠. 그죠? 빨갱이를 얘기하면 뭔가 보수 유튜버 같잖아. 예, 빨갱이하고 운동권 사이에 종북이 또 있었죠. 예. 이 세 단어가 대한민국의 그 정치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세 단어입니다. 근데 그 단어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당의 계열의 정치는 어떻게 다릅니까 하면 이 세 단어로 우리는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명을 하고 하다 보니 네. 우리는 말이 조금 한두 마디라도 더 해야 되고 저들은 딱 세 단어만 가지고 계속하고 이러한 역사적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지자들의 성향을 딱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진보 쪽에서는 정치를 하려면 되게 힘들어요. 네. 일단 네. 굉장히 공부 많이 해야 되고 왜 지지자들이 공부를 많이 해? 많이 알아야 돼. 많이 알아야 돼. 겁내 똑똑해야 돼.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민주당 당원하기 진짜 쉽지 않죠? 특히 험지에서 하시는 분들은 네. 진짜 정말, 거의 와.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네. 수준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또 우리 지지자들 내부에서도 조금만 틈 보이면 저 정치인 약간 문제 있는데 검증해야 돼 들어가거든요. 저희 지지층은 맹목적으로 지지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쪽이 배출한 대통령은 하나같이 다 거의 천재급이에요. 맞네. 네, 다 천재급이에요. 다 천재급인데 그렇죠. 저쪽에서는 그냥 어떡해 교체되게 해주겠습니다. 이러면 그냥 끝나는 거죠. 아니 공약도 한 줄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가벼운 공약이 어디 있어요? 여가부 폐지 뭐 이런 거 하면 되잖아. 그냥.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우리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절대 이해 못하지. 저렇게 멍청한 사람을 저렇게 무식한 사람을 뽑는다. 근데 뽑아. 좋아해 되게. 그래서 저는 가끔 그 생각해요. 와 저쪽에 있는 사람들 정치하기 진짜 쉽겠다. 쉽죠. 공부 안 해도 돼. 뭐 몰라도 돼. 그냥 우기면 되고 막 소리 지르면 되고 욕하면 돼. 막말하면 돼. 박근혜는 뭐 5개국 한다고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토론을 한 번만 봐도 그 면접에서 내가 면접관이면 그런 사람 안 뽑아요. 근데 이러면서 박근혜 역시 박근혜 이런다니까. 그거 할 말이 없어. 그런 사람들한테. 네. 누구 부모님이잖아. 그게 이제 35% 정도는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진짜 선거만 하면 많아요. 여론조사에서는 한 25% 나오는데 실제로 투표하면 35% 이상은 항상 나오잖아요. 네. 그 진짜 정말 더 저는 슬프고 약간 이렇게 한심하게 보이는 게 뭐냐면 못 배우고 무식하면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쵸 이해가 돼요. 네. 근데 배울 만큼 배우신 분들이 그러는 게 되게 한심스러워.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배웠는데 왜 저럴 수 그런지 있지? 모르겠어. 네, 왜 그러는지 정말 이유를 이해할 수 모르겠어요. 없어요. 네. 배웠는데 왜 그러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들을 봐도요. 진보 쪽 정치인들이 굉장히 연설도 잘하고 토론도 잘하고 똑똑합니다. 오. 이거는 진보가 내재하고 있는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공부하고 똑똑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계속 사람들과 토론 이 문화 진보의 문화예요. 진보의 문화이기 때문에 진보가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화이기 때문에 이 속에서 정치를 한다라는 것 자체는 계속 공부할 수밖에 없고 계속 토론을 해야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진보 근데 정치인들은. 그 정치 자원의 충원 구조에서도 차이가 있죠. 굉장히 중요한 왜냐하면 얘기하셨어요. 이제 유럽의 나라라든가 다른 나라들의 대부분의 정치 자원의 충원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국회의원 누가 하느냐 내부에서 성장한 사람들을 좀 많이 시키죠. 그렇죠. 단계 성장한 사람들을. 거기는 아예 10대 때부터 정당 활동도 하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검증 과정들을 계속 거치면서 이런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우리와 같은 이런 이제 외부에서 모셔오는 분들, 영입되는 분들이 또 추가하고 이렇게 되는 구조죠. 그러니까 이 뿌리가 있죠. 기틀이 좀 가지고 있고 그리고 좀 부족한 부분들은 이제 추가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뿌리는 솔직히 말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야박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당 내에서 계속 성장해온 사람들은 그래 네가 알아서 성장해. 네 알아서 해. 마음대로. 우리는 선거 때마다 영입해가지고 이렇게 다 채우면 된다. 이 구조를 계속 가면요. 저는 정말 누가 점점 가면 갈수록 정치에 대한 이 분노도 더 있을 뿐더러 정치하는 게 너무 두렵잖아요. 칼 맞을 것 같고. 그러면 진짜로 누가 정치하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쭉 성장해오는 사람들에 대한 이 기본적인 이 배려까지는 필요 없고요. 아예 무관심, 거기는 아예 생각이 없는 이런 모습은 이러한 정치 자원의 충원 구조는 절대 그대로 가서는 안 된다 생각이 들고, 발표가 여러 가지 이제 공청 관련 발표가 있겠지만
조금 변화된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정치가 나아가야, 잠깐만, 우리 송 작가 없는 송 작가 TV가 굉장히 학구적인 느낌이. 아니, 생각해보세요. 네, 굉장히 품격이 있어, 진짜. 조정훈 있잖아요. 우리를 네. 그렇게 배신했던. 조정훈 맞아요. 영입인사예요. 맞아요. 양양자 영입인사예요. 조홍천 영입인사예요. 맞습니다. 꽃가밭 해가지고 배치 달아줬잖아요. 근데 그들이 한 게 뭐였습니까? 우리 배신한 거밖에 없죠. 네. 저도 항상 제가 가장 선진적으로 보는 정치는 독일 정치거든요. 네. 거기에서는 그냥 그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스타나 어떤 분야의 전문가를 영입하는 건 없어요. 그냥 10대 때부터 본인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이 친구들이 계속 활동을 해요. 근데 북유럽도 마찬가지고 30대 총리가 나오는 나라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냥 그 친구들이 10대 때부터 그 정당에 가입해서 정당 활동을 되게 열심히 해요. 정치에 관심을. 그러니까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총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결국은 그 문화로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근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니고 너무나 일반적인 현상이 돼야 된다라는 거.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이 분열되고 굉장히 이분법적이고 이 무식한 요 부류가 사실은 좀 많이 줄어들어야지 가능하다. 예.